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세상이 왔어요. 누가 이 세금을 내는 걸까요? 또 왜 이 세금을 걷는 걸까요? 지구온난화의 새로운 해법, 탄소세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동할 때, 물건을 만들고 파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배출되는 탄소를 없앨 필요가 있는 거죠. 탄소가 배출된 양만큼 탄소를 제거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은 제로가 되겠죠. 이를 탄소 중립 또는 넷제로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약속했어요. 이미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이상 오른 지구의 이상기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속출하는 역대급 폭우, 폭염, 산불 등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온도가 더 오른다면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고작 서막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탄소 중립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석탄이나 석유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화석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배출된 탄소를 산림조성과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 최대한 제거한다면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나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8일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어요. 다만 현재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로는 30년 안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탄소세란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탄소세를 줄이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움직일 테니 탄소를 줄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인 셈인 거죠. 탄소세는 1973년 영국의 공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데이비드 고든 윌슨이 제안했고 다양한 연구 끝에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는 스위스, 스웨덴 등 27개국이 실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탄소세 적용이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요. 호주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조세 저항 때문에 고작 2년 만에 폐지됐고 프랑스는 2018년 탄소세 때문에 사상자가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곳은 일본과 캐나다 고작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탄소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연결시킨 스위스의 생태배당 제도가 13년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탄소세를 소득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지난 3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도 탄소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국내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탄소 국경세 때문인데요. 탄소 국경세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입되는 상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더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예요. 현재 유럽연합이 2023년부터 세계 최초로 탄소 국경세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EU가 발표한 제도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인데 유럽연합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책임 인증서를 수입업체가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탄소를 수입한 데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수입업체들은 인증서를 부담한 만큼 수입품의 단가와 물량을 줄이려 할 수 있고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무역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각 국가와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계산인 거죠. 게다가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 밝혔는데요. 이대로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석탄 화력 발전 비중도 큰 한국은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0억 6,1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2,200억 원의 탄소 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철강 수출 시 최대 3,39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탄소세가 이를 막아줄 방파제가 될 수 있어요. EU의 탄소 국경세는 수입점 원산지에서 탄소세를 징수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탄소 국경세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탄소세 징수로 무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는 거예요. 탄소세를 징수하면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할 시간을 벌어주고 또 국고까지 충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얻은 재원으로 친환경 정책이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죠. 지구온난화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긴 어려워요.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구에서 온전히 생활하려면 정치적,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다 큰 움직임을 만들려면 우리의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